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민선 8기의 출범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9개 시군별 주요 정책과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9개 시군별 주요 정책과 관심사 알아볼 텐데요. 먼저 권기창 시장이 이끄는 안동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안동시의 주요 정책과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좀 많죠? 네. 좀 많은데 권기창 시장이 내세운 것을 저는 조금 이 영역을 한 3개로 나누어 보면 네. 첫째는 행정의 어떤 혁신이다. 행정의 혁신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부터도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네. 변화해서 그 전국적 지향점은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거 하나. 두 번째는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죠. 그러기 위해서 원도심과 그리고 이 신도심이 골고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축제도 국제탈전 페스티벌 같은 이런 그 국제적인 축제도 네. 원도심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제탈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하회마을에서 소녀 줄불놀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 기간 내에 원도심은 오히려 영업이 안 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이 권기창 시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안동을 대표하는 계절별 축제 같은 거를 좀 기획해서 만들어내서 네. 연중 사시사철 안동이 좀 활성화되고 뭔가 좀 왁자지껄한 네. 그런 안동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공약하지 않았던 공약인데 네. 어쨌든 우리 안동 지역에도 이제 대학이 3개 있잖아요. 안동의 경우에는 네. 안동대학과 안동과학대학 그리고 가톨릭 상지대학 3개 대학이 있는데 원래 예로부터 해서 안동은 참 교육도시로 알려졌는데 네. 사실 그 이름이 굉장히 쇠락해져 버렸죠. 지금은 그렇죠. 대부분 다 뭐 대구나 서울로 이제 빠져버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 숫자도 점점 줄어드니까 네. 만약에 지역에 한 대학이 없어지면요 그 지역의 GDP가 5% 빠진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기창 시장은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죠. 지역 대학생들에게 무상 등록금, 대학금 무상, 대학금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으로 오도록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과감하게 매각 또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동의 안동과학대학 옆에 지나다 보면 서안동 쪽 지나다 보면 학가산 온천 보셨나요? 네. 학가산 온천 같은 경우는 시가 운영할 필요 뭐가 있냐? 아예 매각해버리겠다. 시가 간단히 그 목욕탕 온천탕을 왜 시가 그런 걸 다 붙잡고 있느냐 말이죠. 네. 이런 생각을 원래부터 소신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학가산 온천 같은 과감 매각하고 네. 그리고 시 산하의 재단, 뭐 공단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뭐 문화관리의 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 과감하게 민간 위탁하겠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안동의 권기창 시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이 과감하게 매각하고 위탁하겠다는 것은 사례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아시죠? 네. 조지아주 안에 여러 개 이 마을 그러니까 이 우리로 치면 시군들 중에 그 샌디 스프링스라고 하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자치 단체가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안 합니다. 그 공무 업무 관련되는 걸 시티 매니저라고 한 8명이 네. 중심이 되어서 업무 주민 서비스 행정 업무 영역을 5개 민간 기업에 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다 맡겨버려요. 네. 그러면 맡긴 위탁된 데서 필요한 인원수는 얼마냐? 정규직 15명, 계약직 183명, 합해서 200명 정도로 10만 명의 도시가 이끌어져 나갑니다. 네.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더 효율성 있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 사례적인 샘플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 권기창 시장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제 영주시의 주요 정책과 관심사 살펴보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는데 영주시의 주요 정책도 좀 소개해 주시죠. 대기업들의 어떤 물류 이 거점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몇 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계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해서 특히 이제 그 베어링 관련된 산업 단지를 국가 산업 단지를 유치를 하겠다.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영주 예산을 일단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만큼 이제 파이를 키우겠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영주 역시 뭐 안동 못지않게 대단히 관광 도시죠. 네. 그야말로 이 부석사라든지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이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 영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주를 거의 명품 관광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를 통해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만들어 나가는 비전이 네.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탈출해서 활기 넘치는 영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문경 시장이 후보 시절에 10가지 주요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 특히 공약 중에서도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문경시 주요 정책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얘기하셨듯이 대학 유치 지금 너무나 어려운 대학들 지금 대학이 앞으로 지금 위기고 그리고 대학 자체가 하나둘 없어져야 될 이 시기에 없어지는 네. 이런 아주 힘든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 대학을 유치한다? 어떻게 보면 그 가능해? 라고 저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신영국 문경시장 이전에도 시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보다 문경시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대학 유치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대학, 예를 들면 한국체육대학이죠. 이제 뭐 서울 쪽에 있으니까 이제 문경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부분은 또 문경이 나름 그만큼의 또 베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네. 문경이 2015년도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문경에서 개최했었습니다. 네. 그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나름 굉장히 갖춰져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육 관련된 대학을 유치를 해오겠다.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시장의 노력하기에 따라서 저는 또 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 한국체육대학의 학생들의 연습 시설을 주로 뭐 문경을 활용하게 해서 네. 점점 하나씩 종목을 좀 유치해 오게 하는 그럼 이제 대학이 하나씩 좀 이전을 하게 되는 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서울 소재 서울 안에 있는 국립대학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서울대학을 비롯해 이런 대학들 관련되는 걸 문경으로 좀 유치해 오겠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문경도 역시 그만큼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네. 뭐 중앙고속도로도 이제 가깝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문경시장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집무실부터 1층으로 이전을 하겠다. 네. 문경시청 청사 안에 1층에 일단은 이전을 해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는 대학의 도시 경산시의 주요 정책을 알아볼 텐데 최대 관심사와 주요 정책 한번 짚어주시죠. 조현일 시장이 낸 공약은 이렇습니다. 경산이 굉장히 도시가 커졌습니다.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 규모나 산업 규모로 봐서 포항, 구미, 그 다음에 경주였거든요, 원래는. 네. 경주 다음에 이제 안동. 네. 인구 규모도 그렇고, 이제 도시의 역사성도 그랬는데, 경산이 3위로 올랐었습니다. 포항, 구미 다음이 경산입니다. 네. 인구가 이미 26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대구의 배후 도시고, 대구 수성구 인접 도시다 보니까, 대구 시민인지 경산 시민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대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부터 이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도시의 어떤 그 규모도 달라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일 경산시장은 일단 그 철도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죠. 도시철도 1, 2호선, 네. 1호선, 2호선을 전부 이제 경산 또는 경산 방향으로 이제 그 추진을 하겠다.
네. 이런 거. 이미 이제 1호선은 지금 하향으로 연장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2호선까지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 2호선까지 더 경산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질량까지 들어오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도 있거든. 대구의 도시철도 3호선. 네. 3호선도 경산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 3호선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그 대구 스타디움 그 직전까지가 3호선 종점인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넘으면 경산 남천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안쪽까지 도시철도 3호선을 연결하겠다. 라고는 교통 관련된 이 공약, 정책을 핵심 과도로 내세우고 있고, 경산 관련해서 저는 경산시장, 조현일 시장이 내세운 공약 중에서 저는 다른 단체장이 내세우지 않은 걸 했습니다. 어떤 좀 특이한 게 건가요? 뭐냐면 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착실히 활용해서 경산시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2003년 1월부터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법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안동에 사는데 제가 고향이 경산이라면 네. 제가 고향에 기부금을 냅니다. 10만 원을 기부금 내면 네네. 30%에 해당 3만 원 고향 특산품 받고, 그리고 10만 원 전액 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 일본에 이제 이런 그 고향 납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어려운 지방의 재원에 도움을 좀 주려고 우리 작년에 정기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네. 통과를 해서 네.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는데, 여기 어두운 지자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이 부분은 경산시에서 조현일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착실히 준비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공약 단계부터 내세워서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번 지켜볼 만한 사례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인구가 많아진 만큼 교통을 관련된 공약을 좀 내세웠고, 네,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좀 착실히 운영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음은 이제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단체장에 당선이 된 예천군인데요. 김학동 예천군수가 예산 1조 원의 시대를 열어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이 예천군의 주요 정책과 최대 관심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 관계에서 지금 아직 남은 그 시군이 많아서 네. 조금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천은 어쨌든 그 예산 규모를 좀 늘리겠다. 그래서 1조 원 시대. 그건 다시 말하면 예천,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지만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네. 이제 예천은 그야말로 농촌 중심이었지만 도청 신도시가 오므로 해서 도농 복합도시가 된 겁니다. 일종의 신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도시와 농촌 그렇게 해서 이 명품 도농 복합도시로 좀 나아가겠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도 상승 발전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적인 보면 미술관 같은 것도 좀 네. 만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농업도 이제 좀 청년들이 오게끔 하는 스마트팜으로 좀 나가겠다. 이런 거.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면요. 네. 그 옛날에 농촌처럼 그냥 흙 밟고 진흙 밟고 이런 게 아니고 안에 그 농사를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들어가 보면 흙이 잘 안 보여요. 네. 전부 기계로 활용을 하는 이런 거. 이런 걸 또 단지를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김학동 군수가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성군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네,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 절차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부분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절차는 일단 순조롭게 가고는 있다. 네. 근데 이거 외에 의성군이 내세우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여기도 어쨌든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네. 시군이나 동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의성군이 이제 의성군의 안개면에 들어서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이제 유입시켜서 나름 굉장히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입하게 해서 경제 활동 인구를 좀 늘려나가겠다는 네.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 또 동일합니다만 산부인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저 산후조리원 없죠. 이런 네. 문제들 이제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청도군의 정책을 살펴볼 텐데요. 김하수 청도군수가 청도를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 청도 지역을 주도할 만한 이 주요 정책과 최대 관심사까지 짚어주시죠. 청도군은 이번에 당선된 김하수 군수는 거의 막 사전옥입니다. 군수에 4번 나와서 떨어지고 5번 만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네. 청도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많이 연구가 되었고 많이 고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김하수 군수가 이끌어가는 청도군 가장 내세운 핵심은 정주 인구의 유지와 인구의 유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증가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럴 것이 대규모 위락 레포츠 단지 같은 것이 있어줘야 네. 사람이 모이고 네.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또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예술을 결합해서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든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구를 더 유입시켜 나가야 된다. 네. 여기서 하나 핵심적인 것이 정주 인구 한 명이 이사를 가버리거나 네.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1년 동안 살고 먹고 살면서 소비하는 한 명의 경제 액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8명의 외국인이 와서 숙박을 해줘야 되고 당일치 관광객 81명이 1년 연중 내에 왔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는 1대 네. 8대 25대 8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정주인구 한 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큽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청도군의 김하수 군수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네. 그와 관련된 그 공약들, 정책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혁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관례를 깨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승진에 있어서도 반영한다든지 네. 이런 공무 혁신 부분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내세워서 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영양군 살펴볼 텐데요. 오도창 군수가 5.16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좀 제시를 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이 5.16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영양도 조금 요약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5.16은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예산 규모 자체를 5천억 달성하겠다. 네. 아직 5천억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추 생산량 전국 1위로 가겠다. 1이죠. 네. 그다음 6은 농가 소득을 어쨌든 한 농가당 1년에 연수입이 6천만 원은 되도록 하겠다. 네. 6천만 원 정도 달성하겠다. 그래서 516입니다. 예산 5천억 달성하자. 그리고 고추 생산량 전국 1위를 간다. 그다음 6은 농가 소득 6천만 원 달성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추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이제 후속적인 시책 사업들 많이 추가를 했죠. 네. 그 문제는 그 고추의 품질에 비해서 이 단가가 낮아요. 이런 거 어떻게든 좀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고추 생산 장려금을 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미 네. 지급하고 있는데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전국 1위로 만들고 농가 소득도 6천만 원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그 외에 이제 관광 관련해서 이제 영양도 굉장히 이제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존을 만들겠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끔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이끄는 이 청송군의 최대 관심사 과연 뭘까요? 네, 영양군이 이제 고추 주산지다 보니까 고추와 네. 관련된 얘기를 쭉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반대로 청송은 뭐가 유명할까요? 사과가 네. 사과가 유명해요. 그래서 사과 관련된 핵심. 어쨌든 여기도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네. 이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송 사과의 어떤 품질을 어쨌든 고급화시키고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몇 가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먼저 이 청송 사과 과수 농가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이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겠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사과도 이제 그 황금 사과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품종이랄까요? 이제 아니면 이제 브랜드로서 이 사과 연구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청송 사과 유통센터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충하고 네. 또 유통 구조 자체를 좀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송 사과의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핵심 네. 정책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청송 역시도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산림 레포츠와 관련된 휴양 단지 만들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한국 산림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라는 아주 원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윤경희 군수도 이번에 재선 군수거든요. 네. 재선 3선입니다 원래는. 네. 전에 한번 그 군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상당한 그 휴지기가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나름 노력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장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정책과 시책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시책, 사업. 네. 이 개념을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시책입니다. 네. 이 시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사업입니다. 네.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본인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시책들이 적재적소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책들을 뒷받침한 사업들을 아주 남들이 하지 않는 네. 새로운 것들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바로바로 실행해 가야 된다. 그야말로 정책과 시책과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단체장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후 시군별 최대 관심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